혈당계 전문 채널 퀸에너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라이프 스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라이프 스캔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라이프 스캔은 원터치라는 일반 혈당기 브랜드를 출시해서 지난 30여 년간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세계 1, 2위 혈당기 업체였죠. 근데 2015년, 16년쯤에 미국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상당히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연속 혈당기는 있었지만요. 이 시기에는 미국에서 급여가 되기 시작했고요. 크기가 소형화되었고, 그리고 무보정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상당히 대중화되고 많이 판매되는 시간만큼 미국에서 아마 이 시기에 30-40% 정도 매년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원터치와 같은 라이프 스캔의 혈당기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라이프 스캔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산비타 메디칼이라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 중반 정도까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출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좀 오랫동안 지연이 되면서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죠. 최근인 2025년 7월 15일에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구조조정이 완료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먼저 보겠습니다. 라이프 스캔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뉴스라는 파트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25년에 딱 두 가지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7월 15일에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12월 8일에 구조조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채는 75%가 탕감이 되었다고 하고요. CGM에 꼭 진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법원에 제출한 라이프 스캔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원본을 보기는 너무도 내용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미국의 본도로라는 사이트에서 볼 건데요. 여기 사이트에서는 미국 기업 파산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먼저 챕터 11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난을 겪는 기업이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파산 신청과 즉시 채무 상환이 중단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시기 동안에 기업 운영은 정상적으로 지속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서 구조조정은 완료되는 거라고 하죠. 비슷한 사례를 겪은 기업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GM이 겪었고요. 2012년 필름에서 디지털 사진기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코닥이 또 이런 구조조정을 신청했었다고 합니다. 장난감으로 유명한 토이저러스라는 업체에서도 2017년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챕터 11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그해 크리스마스 때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잘 되지 않자 완전히 해체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2020년 코로나 때도 이동이 좀 제한을 받으면서 자동차 렌트 업체로 유명한 허츠라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챕터 11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터치 라인업 제품들을 보면 모두 다 BGM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혈당 측정기라고 할 수 있죠.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간 제품들이 프리미엄 라인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는 완전 다른 개념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프 스캔은 전 세계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와 같은 큰 국가, 당뇨 인구가 많은 곳에는 당연히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약간 짙은 회색 같은 부분을 보시면 간접적으로 인다이렉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대륙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의 유통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챕터 11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원터치 브랜드를 2천만 명이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BGM에서 CGM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매출이 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21년까지는 1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는데 22년부터 계속 줄어서 22년에는 9.9억 달러, 23년에는 7.5억 달러, 24년에는 예상컨대 7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덱스컴과 같은 연속 혈당기만 판매하는 기업의 한 분기, 1년이 아닙니다. 한 분기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라이프 스캔과 같이 한때는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일반 혈당기 회사의 1년 매출이 덱스컴과 같은 CGM 회사의 한 분기 매출에도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시면 19년부터 CGM 개발을 계속 해왔지만 현재까지 개발을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혼란, 연속 혈당 측정기의 증가라는 내용을 보시면 네, 시기적으로 BGM에서 CGM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CGM의 보험 확대가 점차 늘어나면서 BGM의 매출이 줄었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BGM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축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무려 매년 9% 정도가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BGM만을 계속해서는 앞으로 4, 5년 안에 매출이 반토막이 날 거니까요. BGM만 계속해서는 장기 부채 상환 능력이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도 할 수 있고 상당히 부도에 가깝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CGM에 관련된 내용들은 더 있습니다. 산비타 메디칼과의 개발이 이제 지연되었다라고 하고요. 빨라야 27년 FDA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연으로 인해서 재정난이 더 가중이 되었다는 내용도 볼 수 있고요. CGM의 잠재적 신규 파트너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산비타 메디칼 외에도 라이프스캔은 다른 잠재적 신규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오픈된 내용이다 보니까 산비타 메디칼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잠재적 신규 파트너들조차도 지금 라이프스캔의 재정난 때문에 참여를 주저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스캔은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완료하게 되면은 앞으로 기존의 약국에 리베이트를 하는 모델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고요. 연속 혈당기가 나오게 되면 직접적인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CGM 없이는 장기적인 사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GM을 출시하겠다는 걸 거의 전제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판매는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겠다라거나 원격 의료의 플랫폼에 올리겠다라거나 다이어트 업체라거나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겠죠. 거기에 올리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합리적인 가격을 또 내세우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기존의 시장을 80% 이상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리브레와 덱스컴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연속 혈당기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제품은 기본으로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프 스캔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S&P 글로벌이라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에서의 내용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이 신용평가사는 라이프 스캔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이 쭉 있는데요. AAA라는 이제 프라임이라는 등급이 있고 저 밑에는 D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라이프 스캔이 대략적으로 CCC- 정도 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죠. 25년 7월에 회생 절차에 들어갈 때는 실질적인 이제 부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D 등급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8일에 회생을 완료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신용평가가 나왔는데요. CCC 플러스라는 등급을 S&P 글로벌에서 줬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이지 여전히 정크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정도 등급이면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은 등급이죠. 결국은 연속 혈당기를 출시를 해서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B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B등급, BBB- 최소 이 정도 이상은 올라가야
라이프 스캔이 뭐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재매각을 하면서 기존의 대주주들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실적으로 라이프 스캔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의 입장에서는 BGM으로는 이제 앞으로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CGM을 출시를 해서 사업을 건전하게 만든 다음에 BBB 이상의 신용 등급을 얻고 나서 상장을 하든 재매각을 하든 엑시트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S&P 글로벌에서 25년 12월 23일에 가장 최근이죠. 나왔던 기사입니다. CCC 플러스 등급을 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하지만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직도 CGM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기 때문이죠. 쌈비타 메디칼에서 지금 당장 개발을 완료한 것도 아니고 제3의 업체가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핵심 BGM 사업에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걸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 정도 매년 비즈니스가 감소될 걸로 예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캔은 CGM 디바이스 출시를 우선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CGM을 출시하겠다는 건 아직까지는 계획일 뿐이고 이것이 성공할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CGM 진출을 하지 못하면 토이저러스 사태처럼 파산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죠. 이 보고 내용에서는 쌈비타 메디칼과의 지연도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리브레와 덱스콤이 80% 정도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속 혈당기를 출시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단순한 진출론만으로는 안 되고 차별화된 제품 또 가격 전략이 들어맞아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출시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의 보고 자료에 이번에도 제3자 CGM 제조업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조업체가 라이프 스캔과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규제를 어떻게 승인받을 것인지, 그리고 연속 혈당기에 대한 영업을 위해서 라이프 스캔이 어떻게 유통 채널을 구축할지가 불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연속 혈당기를 출시하기도 쉽지 않지만 출시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S&P 글로벌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을 다시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높지 않은 등급입니다. CCC 플러스인 등급인데 사실 무서운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을 낮춘다는 말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파산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CGM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BGM이 계속해서 매출이 연 9% 정도 떨어질 시에는 당연히 신용 등급이 낮춰지고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캔의 절박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라이프 스캔은 세계 1위를 하던 일반 혈당기의 강자였던 그때 모습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쌈비타 메디칼과 빠르게 개발을 하든 아니면 제3의 업체와 빨리 협약을 하든 뭔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CGM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번다는 걸 보여준다면 등급을 다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빼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이프 스캔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라이프 스캔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1년 또는 늦어도 2년 안에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에 진출을 한다거나 또 진출하는 거에서 안주하지 않고 매출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토이저러스와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프 스캔이 토이저러스처럼 사라지는 업체가 될까요? 아니면 GM이나 코닥, 허츠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1년, 길어도 2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라이프 스캔을 지켜보시면서 연속 혈당 측정기 업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